이제 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셀트리온인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만 원에 20%인데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1년 넘었는데요. 1년 넘으셨어요. 예. 네, 이 종목 오늘 좀 빠졌는데 앞으로 전략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대표. 네, 박철순 대표님 셀트리온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오래 갖고 계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최근에 또 이제 급등 나와서 이제 드디어 뭐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조금 밀렸죠 지금. 예. 네, 그래도 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더 어차피 여유 자금이시라고 하신다면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그래야지, 그러기는. 지금 뭐 우려감보다는 지금 뭐 특별히 걱정되는 건 많지 않고요. 오히려 상승 기대감이 높은데 일단은 뭐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셀트리온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바이오 어떤 기업들보다도 지금 관세 충격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일단은 초반부터 대응을 좀 잘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에 관세에 대한 어떤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딱 부각이 딱 됐을 때 첫 번째로 일단 한국에 있는 재고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2년치를. 그래서 거기서 현지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해소할 수 있게 제공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대응을 해놓은 상태였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현지의 위탁 생산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이제 이룩을 하면서 일단 중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을 짜놓은 상태였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터진 이슈였죠. 일단 일라일리에 일단 그 현지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신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4년, 5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데 일라일리가 운영하고 있던 이 공장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고용 승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완전 고용 승계에 가깝기 때문에 공장을 바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생산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관세 충격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는 유사약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오적인 유사약인데 일단 뭐 지금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약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계속적으로 뭐 중장기적인 성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이 회사가 가장 밀고 있는 제품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진펜트라 들어보셨나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잘 모르는데. 이 회사가 이제 네. 진펜트라라고 굉장히 기대감을 모았던 이제 신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네. 조금 처음에 조금 덜 팔리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중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게 얘네가 승인받을 때 거의 독점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기업들이 후발주로 들어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진펜트라 매출은 결국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실적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0만 원이시잖아요. 근데 2023년도랑 2024년도 넘어갈 때 이게 2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예. 그때 정도 매출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시간만 두고 좀 보신다면은 저는 예. 사실 뭐 2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21만 원에서 한 22만 원 정도 요때에서 한번 입절을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사는 건 안 되죠? 지금 비중이 20%여서 좀 많긴 한데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한 5% 정도는 좀 더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단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만 16만 5천 원 정도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요거를 잠깐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6만 5천 원 정도는 손절가로 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21만 원에서 22만 원.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자금이라고 한다면 단기 자금 말고요. 여유 자금이시면은 일단은 5에서 10% 정도는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전번에 며칠 전에 18만 4천 원 갈 때 네. 내 통화를 하면 함께 네. 전문가가 팔줌하고 가 있으면 네. 내주 한 1년 이래 있으면 30만 원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라고. 저도 한 1년 정도 본다면 뭐 30만 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21만 원, 22만 원을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 고점 저항이 나올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관세 충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코스메카 코리아 보유자분들은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로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만 9천 원이고 15%예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이요. 지난주 월요일에 하셨어요. 예, 예. 네, 방산주 최근 또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이지은 선생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네요. 네, 저도 굉장히 반가운데요. 근데 시청자님 너무 가격을 높게 사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떻게 한번 사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정 나올 것 같아서 지난주에 다 정리했다가 네. 월요일 날 조정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고 네. 다시 담았는데 네. 이게 좀 오늘 좀 오르다가 보니까 나중에 또 이게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갔는지. 그러셨어요? 예, 이거를 꾸준히 가지고 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그 보유의 의견을 드렸는데 물론 높은 가격에 사신 거는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이 구간에서 손이 나가는 분이 있고 손이 결국에는 용기가 안 나서 나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 좀 앞쪽에 계신 스타일이신데 가끔은 이게 또 수익을 안겨주기도 하거든요. 기회 요소로 작용이 되기도 하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섹터 분석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방산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막 무력 전쟁이 더욱더 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돼서도 우리가 당연히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마 이번 3분기 때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방산주들을 볼 때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좀 걱정 아닌 걱정도 하잖아요. 갑자기 트럼프가 또 스탠스를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근데 현대로템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도 사실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현대로템이 철도 관련된 수주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거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주느냐에 대한 수급적인 문제 요인은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요즘 철도 관련돼서도 미국에 대한 그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서 전동화에 대한 부품들을 좀 생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북미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이 이제 앞으로 유럽과 그리고 중동 쪽으로의 추가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점은 유럽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과연 현지 생산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또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단점은 한 가지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 이게 한 가지고 그렇죠. 남은 장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큰 변동성이 유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격대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켜줬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방산 쪽으로의 아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시는 게 시청자님 좋으시긴 할 거예요. 여기서 너무 내가 지금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나는 진짜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살짝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매수 구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 30만 원권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장이 하반기 때 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미뤄 봤을 때는 15%의 비중을 어차피 만약에 흔들리면 다시 더 담으면 되는 거니까 아까도 파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한 것처럼 일단 전에 고점 부근인 23만 원 넘어가면 5%라도 현금을 한번 확보를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남은 부분은 이제 추석 지나고 오면 또 실적 시즌에 아마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방산주들은 저는 실적 시즌에서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구간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긴 하지만 저는 방산 쪽은 앞으로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저는 25만 원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15% 갖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놓고 만약에 눌리면 더 사면 되니까 안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25만 원까지는 그래도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지만 시청자님이 보시면서 약간 분할 매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예. 상방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한번 챙기고 혹시 눌림에 있어서도 좀 대응을 미리 해놓자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알고 결과 싶은 게 다 있으시길. 해결됐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꼭 좋은 결과 예, 예.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로템 유럽에서 현지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비중 축소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힘스요. 현대힘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400원에 10%예요. 네,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 지금 한 달 정도요? 한 좀 달 올랐어요. 정도 되셨어요. 네. 네, 이 종목 그래도 오늘 강하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3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로 일치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박철순 대표님요.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 종목도 좀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조금 계속 밀려 내려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조선주 자체가 좀 이제 쉬어가는 좀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빠진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힘스 뭐 지금 나쁠 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다 같이 이제 한번 급등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아쉽게도 그때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일단 현대힘스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저는 보유라고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일단은 저는 뭐 지금 매수가 이상 뭐 가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이유가 뭐냐면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선박블록 쪽에서는 이 회사가 1위거든요. 이게 어떤 아마 뉴스나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선박을 이제 조립할 때 예전에는 밖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립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블록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블록들을 모아서 조립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블록, 선박 블록 쪽에서는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제품 조립 블록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미국 현지로 이걸 갖고 와서 조선을 하는 걸 이제 배를 조립하는 걸 지금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현대힘스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뭐 나쁠 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크레인들 있잖아요. 항만 가면 이제 크레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크레인을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 걸 없애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크레인 만들 수 있는 게 뭐 HT 현대사모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현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크레인 쪽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당연히 조선 기자재로서의 어떤 매력도 있는 기업이어서 지금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어서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매수가까지 보시면 되는데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저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 5%라도 매수하신다면 매수까지만 가도 좀 괜찮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5%에서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유 자금을 통해서 한 10%까지 더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역시나 전 고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31만 원 정도, 3만 1천 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비중 갖고 가셔도 되겠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신 다음에 수익률을 좀 더 높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까지 보유하면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이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유진테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만 원에 20%입니다. 네, 유진테크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최근에 하셨어요. 이 종목 9월 들어서 많이 올라줬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지은 대표님하고 상담.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 부근인데 시청자님 이 종목 언제 사셨다고 하셨죠?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일단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좋아진다, 메모리에 대한 빅사이클이 돌아온다, 뭐 이런 거 보고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사실 이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탄력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인 거는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지금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게 AI 시장 확장이 된다. 그럼 우리가 원래 봤던 거는 뭐 GPU, HBM 이쪽으로만 굉장히 시장이 집중을 했다가 결국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는 범용 D램 시장까지 우리가 수요가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올해 수요가 계속 AI 시장 확장 국면에서 범용 D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을 좋게 만들어줬고 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전공정 업체이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기대 심리들이 같이 좀 주가에 깃들여서 상승 탄력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반도체가 겨울이 올 수 있다라는 막 이런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굉장히 약간의 불확실성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다가 다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장비 업체들이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하반기 내년까지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붙으면서 유진테크를 비롯한 많은 반도체 이제 소부장 중에 장비 기업단들이 가장 앞단에서 좀 움직여줬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메모리 사이클도 돌아왔고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 있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 다 좋기는 한데 반도체가 지금 트럼프 뭐 관세 이슈라던가 그리고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미리 알고서 변동성을 맞이하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7만 원이고 비중이 20%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는 제가 업황에 대해서는 앞전에 굉장히 좋은 쪽만 이야기를 드렸고 뒤로는 뭐 트럼프 리스크라든지 미국과의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7만 원 가격대에서 시청자님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단기 탄력도를 노려서 내가 수익을 빨리 보고 나와야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후자입니다. 후자세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평선을 혹시라도 이탈을 하게 되면 시청자님이 그 부분도 봐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시각 자체를 단기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64,000원이 이탈이 되면 저는 10%라도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좋은 거는 맞는데 관세라든지 그리고 선반영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64,000원에 대해서 한 번은 중간이라도 비중을 좀 매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새로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20% 비중은 살짝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전에 고점을 넘어가면 절반이라도 반드시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비중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유진테크 이제 실적 기대감이 붙었고 이 사이클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73,000원 이상의 가격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단기로 봤으면 중간에 시간이 길어지는 게 싫다면 절반이라도 64,000원 이탈하면 끊어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절반은 줄이고 나머지 10%가 갖고 계속 나가면 괜찮을까요? 네, 왜냐면은 상방으로 갈 수 있더라도 변동성이 많아지면 시청자님이 20% 보유하고 있는 거랑 또 10% 보유하고 있는 거랑은 완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 갖고 계시다가 좀 더 밀렸을 때는 어차피 이 사이클이라는 건 쉽게 깨지는 부분은 아니라서 길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10%를 담으셔도 되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이 또 좋기 때문에 이 73,000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10월에는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오스코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300원에 20%. 37,300원은 20%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언제쯤 매도하면 될까요? 네, 이 종목 매도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박철순 대표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목표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스코텍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난 고점도 돌파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진펜트라를 개발한 원 개발사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노스코랑 함께 공동 개발한 건데 이게 이제 어차피 계속적으로 수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기술료 받으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좋은데 원래 이제 공동 개발사가 제노스코였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이제 완전히 이 회사의 100% 자회사로 이번에 데리고 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 개발할 때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에도 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번 주에 강한 흐름 나온 그 뉴스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최고가까지 가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시면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55,000원 이상까지는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0원에서 65,000원. 어떻게 보면 지난 2020년에서 2021년도 넘어올 때 최고가 부분이거든요. 이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제 저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일단 그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가격권에서 요 부분을 좀 이탈하면은 일단은 다 전량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000원 만약에 하향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00원 이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스코텍 최고가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